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진흥아파트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죽기 재봉틀이에요. 죽기 HZL-K65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 이제 을지로 쪽에서 미싱 수리점에 이제 수리를 부탁하셨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회수를 해왔다 그래요. 근데 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만지셨어요. 수리점에서. 제일 가장 문제가 이 바늘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쪽 리버를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가마가 틀어졌어요. 가마 회전축 셔틀레스 컴플레이스라는 가마 회전축이 틀어져 버려가지고 미실을 걸어 올리지 못하는 관계죠. 근데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 두 군데에 기어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손을 댔어요. 요 부분 손을 대고 이걸 강제로 풀어서 이 부분도 회전축을 틀어버렸어요. 이러면은 수리가 안 되죠. 기계가 더 큰 고장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요 벨트를 빼서 가마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일반 전문가가 아니면은 손 대시면 안 됩니다. 기계 못 고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수리하다가 맡겨놨는데 찾으러 가니까 수리가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즘 미싱 수리점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재봉기 수리가 불가능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봉기를 사가라고 말씀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잡고 바늘대 타이밍을 바로 잡았습니다. 잡고 시간이 참 많이 걸리네요. 이게 그래서 미싱 수리점에서도 남이 손댔던 기계는 안 고치려고 그럽니다. 수리점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온 기계들은 어느 데를 어느 곳을 만졌는지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위치로 원상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리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또 미싱 수리점을 찾아갔더니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택배로 포장을 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포장을 해 놓으면은 기계 몸체만 포장해 놓으면 됩니다. 페달도 필요 없고 케이스도 필요 없고 요 부속통도 빼고 요 몸체만 옷 같은 걸로 돌돌돌 말아 가지고 눕혀서 포장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뭐 비용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까 수리를 해 달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수리 가격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큰 기어 박스나 이런 걸 갈지 않는 한은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4,000원에서 38,000원 사이거든요. 북실을 감을 때는 이렇게 꼽아주고 요걸 우측으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몇 바퀴 갈아주고 요거는 이제 오토니까 자동 미싱이니까 노루발을 내린 상태에서 북실만 감기는 이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램프에 불이 들어왔죠. 바느질 할 때는 파란불, 북실 감을 때는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북실을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북실을 감은 상태에서
이 바늘대 포지션을 함부로 만지시면 바늘이 침판을 찍어버려요. 그럼 북집에 또 손상으로 이어지거든요. 요즘 이 디지털 기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고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심해 사용하시고, 두꺼운 옷감에 이 기계가 좀 약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수평감화들이 요즘 편리하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고장이라도 날 시에는 꼼짝 못합니다. 이걸 수리할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일반 미신 가게 이런데 방문해서, 동네 미신 가게 방문해서 수리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분도 자기가 손을 댔다가 못 고치는 바람에, 포기를 한 바람에 여러 군데 손을 댔는데, 그걸 제가 찾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파란불이 들어왔죠. 이러면 수리가 된 거예요. 버튼 눌러서 직선 바느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수평가마 제품은 속도를 빨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간 정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그잭 바느질이죠. 지그잭 버튼을 눌러줘야 되죠. 버튼을 눌러주고 지그잭 폭을 조정하는 겁니다. 패턴 셀렉트라 그래가지고 이 무늬 프로그램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어요. 이거 셀렉트 유닛이라고 이제 이 바느질 모양이 박음질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 바늘대를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빔 바느질 또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버록 스티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편해 보이잖아요. 편해 보이지만 이 기계 두꺼운 옷감의 박음질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바디 몸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각종 부품들이 옛날 재봉틀처럼 견고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직선 바느질이 잘 나와야 되겠죠? 직선 바느질도 땀수를 조정할 때 이쪽 버튼을 눌러서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후진 버튼이 되겠습니다. 후진 되죠. 예, 그러니까 바느질 각종 이 기능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속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립에다 중간 정도 속도에 놓고 이 속도를 이런 식으로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바느질 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기계가 쉽게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평가마 제품들은 공장에서 쓰는 수직가마하고는 달라요. 예, 조심조심 사용하셔야 재봉기를 큰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지금 확인 중입니다. 요게 위에 실 박음질이고요. 요 밑에 실 박음질이 되겠습니다. 위에 실이 약간 지그재그 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느질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아래 실, 위 실을 타이트하게 딱 맞추려고 이 부분을 잠가 주게 되면은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천이 옷감이 울어버립니다. 쭈글쭈글하게 우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유의하시고 첫째도 속도 천천히, 그리고 두꺼운 옷감 박음질 하시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수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수도 없는 이런 이걸
북집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북집이 굉장히 튼튼했는데 요새 차이나 제품들이 북집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막 바늘로 찍히고 이래가지고 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똑 잘라져 버리고 이런 수가 많이, 이것도 잘라진 부분이죠. 바늘이 내려가서 찍어 버립니다. 그렇죠? 예,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속도 천천히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한 수도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